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4번째 연장이 결정이 되게 됐는데요. 과거사위는 오는 5월 말까지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초 활동기한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과거사위가 진상규명 촉구를 원하는 거센 여론의 분위기에 결국 떠밀리듯 연장을 결정했더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 여론이에요.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닥달하고 다그치며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상규명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좀 조명이 왜 이렇죠? 얼굴 너무 하얗게 몽달귀신 같은데? 왜 이렇죠? 아, 그래서 예쁘다고. 아, 눈, 코, 입이 날아가야 좀 예쁘죠? 아니, 오늘따라 조명이 너무, 네,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눈, 코, 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잘 보이시나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 정도 이게 다 날아가서 뽀샵 되는 거 좋아하는데. 아, 네, 이게 보시기 불편하실까봐 좀 그러네요. 네, 왜 이렇지?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한 뉴스 또 가져봤습니다.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모처럼 참 다행스러운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요 어제 드디어 정례회의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배우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그리고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위원회 활동 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법무부가 연장 실질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사가 떴네요. 다들 보셨죠? 오늘 최종 결정된다 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 과거사위가요 그동안 좀 이게 연장을 해달라고 진상조사단에서 계속해서 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지난해부터 사실 총 4차례 지금 활동이 연장하게 된 거라서 뭐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더 이상 나올 게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사위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장자연 사건이나 뭐 김학의 사건이나 최근에 워낙 새롭게 등장한 이런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상조사단, 실제로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에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연장해야 된다,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난 12일 회의에서는 이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이미 불허했었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이미 조사기간 연장 안 한다고 불허를 했었습니다. 이미 뭐 3차례 연장했고 이러니까 뭐 안 해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죠.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께서 어제 그 JTBC 뉴스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과거사위원회에 가가지고 연장이 왜 필요한지 근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연장 절대 없자고 기자들한테 그냥 이례적으로 바로 배포를 해버렸었다는 거죠. 이게 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입장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과거사위에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과거사위가 그냥 갑자기 입장을 돌변했다 이런 것보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의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제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요, 고 장자연 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시민 64만 8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적인 이 분노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게다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고 장자연 씨,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버닝썬 사건까지
이런 사건들을 둘러싼 은폐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이 사건의 실체와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라고 지시를 하면서 과거사위가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뭐 이런데,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달아오른 상황에서 더더욱이 이제 대통령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과거사위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팀장님 이야기로는 과거사위가 사실 애초부터 별로 그 내부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그닥 없었다고 해요. 별로 보이지가 않았었다는 거죠. 심지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진상조사할 때 빼는 건 어떻겠냐라고 뭐 과거사위원회 요청사항이라며 이렇게 내려오기까지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좀 압박까지 느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든 다행스럽게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일단은 진상조사를 2달 동안 더 연장해서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런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냥 지금 안심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사실 뭐 2달 연장이 됐지만 이것도 이제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한 6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너무나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2달 정도 준 것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이 반응을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지금 일단은 2달이 연장된 상황에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좀 그래도 밝히고 나갈 부분이 좀 있다는 것에 그나마 좀 안심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 이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소식을 듣고 장자연 씨 동료 배우인 윤지훈 씨가 어제 막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분이 지금 모든 것을 걸고 본인의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 만약에 그냥 연장이 안 돼서 허무하게 끝나버렸으면 이분이 진짜 얼마나 참 허탈하셨을 테고 참 그 힘이 빠지셨을까, 절망스러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눈물을 막 기자들 앞에서 흘리시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 촉구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해 주셨고, 또 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도 연장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났다. 국민청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증언자로 할 수 있는 일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윤지호 씨가 정말 이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증언들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진상조사단 얘기에 따르면 윤지호 씨가 뭐 그 언론사 인물들 3명 이야기도 굉장히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 국회의원 뭐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얼굴까지도 뭐 확인을 해주고, 거기다가 뭐 옷이나 배지 이런 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윤지호 씨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증언들이 그냥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이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이 힘이 이렇게까지 이제 불이 붙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정말 그대로 그냥 영원히 묻히게 되지 않았을까, 좀 아찔해져요. 하여튼 윤지호 씨에 따르면 이 사실 정황을 아는 분들이, 동료 연예인들이 본인 외에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연예인이 있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자기 혼자가 아니다, 더 있다. 같이 용기를 내서 증언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도 힘들지만 가해자들을 보라고 일부러 더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윤지호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구현돼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하다면 죄의식이라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어떤 벌을 받는다 해도 망자인 언니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라도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윤지호 씨는 그 증언자라는 것 때문에, 증언을 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10년 내내 거의 도망치다시피 외국에서 살아야 했고, 숨어 죽고 지내며 살아야 했고, 이렇게 겨우 법정에 나와서도 지금 계속해서 신변을 걱정해야 할 만큼, 그만큼 거대하고 뭐 무소불위나 다름없는 권력에 맞서서 누구보다도 힘겨운 싸움을 정말 용기 있게 해주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용기 있는 분을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2개월 동안은 제발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더군다나 이 윤지호 씨가 이후에도 끝나고 나서도 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이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다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앞에 이야기도 드렸지만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제 조선일보 관련해서 오늘자 기사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조선일보가 조중동 다른 신문들도 봤거든요. 조선일보 혼자서 유독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기사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좀 잘리긴 했는데요. 문 대통령 김학의 수사 지시에 황교안 대표 겨냥한 것 반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반발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반발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 반발한 것도 웃긴데요? 왜 반발했을까?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리고 김학의 수사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반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수사만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버닝썬, 김학의 수사, 그리고 장자연 수사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라고,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며 사실상 본인이 김학의 수사가 아니라 장자연 사건에 굉장히 뜨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요, 이 기사 조선일보 입장이 잘 녹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차관 임명 일주일 후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수사 지시가 황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물론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잘못이 그때 당시에 책임자였으니까 그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는데 이 사람들이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이든 정치적인 책임이든 물어야겠죠. 근데 굳이 이 사람들이 겨냥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지지율을 만회할 목적으로 또다시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라며 야당 당대표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사를 표적으로 하는 정치 보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요,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발생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이전 정권에서 덮어버렸던 사건이었고요. 이제 와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이제야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해달라고 한 걸 안 했잖아요. 니들이 묵살시킨 거잖아요.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심지어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경에 수사 압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청원 올리고 이거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까지 아니고 이렇게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엄중하게 제대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별달리 이상한 일입니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뜨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응 역시도 굉장히 재발절인 반응이 아닌가. 이거 글쎄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다 마찬가지로 뜨끔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김학의, 여기는 장자연권 이걸로 서로 둘 다 지금 뜨끔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의혹이 터져나온 것을 보면 기획자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웃겨. 그렇게 대단하신 분 같아.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뭐 기획자까지 나서서 황교안 대표 죽이기를 굳이 하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 아닌 것 같거든요. 별로 아무도 걱정 안 하고 계시는데 뭐 기획자까지 있어서 황교안 대표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네? 아니 이건요. 아니 막 없던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미처 몰랐던 사건들이 갑자기 막 터져나오고 이러면 뭔가 기획수사 아닌가? 정치적 수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수사하자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와서 과거사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사위가 다시 국민들의 이 의혹과 분노가 컸던 이런 사건들을 의심스러웠던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내놓은 것을 자기들이 재발질러서 이것은 표적 수사다, 정치적 보복 수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펄쩍 뛰면 더욱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 왜 그렇게 겁을 내실까요? 뭐 때문에? 그죠? 이건 뭐 명백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입을 빌어서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는 둥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반발하고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아니냐며 이렇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 댁들을 그렇게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거. 아 찔리는 게 굉장히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네. 그죠? 심지어 그 조중동으로 묶였던 보수지들 다른 신문들도 조선일보와는 결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갈립니다. 동아일보조차도 부실 수사는 하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불의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부실 수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실 수사했던 것을 제대로 엎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동아일보조차도 했고요. 중앙일보 역시도 차제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어떤 외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가 밝혔습니다. 아니 다른 보수지들과 비교를 해봐도 명백히 조선일보가 중립을 많이 잃으신 것 같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막 강력히 혼자서 반발하실까? 설마 쫄려서 그래야? 조선일보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김학의 사건이나 뭐 장자연 사건이나 밝혀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파헤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잘 파헤치도록 계속해서 국민들이 쪼이고 압박하고 닥달하고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죠? 아무튼 남은 2개월 동안 이게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네, 마지막 소식,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연일 뭐 국회에서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좌파 독재 정부라는 둥 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 은근슬쩍 5.18 망언 3인방이 스물스물
국회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민중예술의 기사인데요. 자유한국당 5.18 망언 징계 늦춰지자 슬그머니 국회 활보를 시작한 3인방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징계 안 해요? 진짜? 뭐 하는 거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하는 모독 공청회를 열었던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 8일입니다. 한참 지났어. 한 달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의원 중 누구도 자유한국당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국회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없죠. 3명 다 그대로 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망언 3인방 중에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그때 징계 자체가 아예 보류가 됐었죠. 그리고 그나마 제명 조치를 받았던 이종명 의원. 아직도 이 사람은 저는 제명됐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당 의원들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 참 그렇다고 하네요. 당장 원래 전당대회 끝나면 윤리위를 소집해서 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윤리위가 소집되지 않고 있죠. 더군다나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나 참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는 아예 그냥 흐지부지 이대로 그냥 뭉개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노무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냥 언제 그런 망언을 했냐는 듯이 뻔뻔하게 다시 의원으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실제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전혀 아랑곳 없이 대놓고 그냥 당대표 선거 이후 지지층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일에 낙선 뒤에 첫 공식 일정으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6개 보수단체가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수호 국민총괄기 대회,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국당에 입당하신 분들 탈당하지 마시라. 남아있어야 힘이 생긴다. 더 이상 우파가 분열하면 안 된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지금 징계 문제가 지금 징계 문제 때문에 좌불안석인 상황인데 본인이 당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달라.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김진태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연설과 관련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호하는 입장문을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먼저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이러면서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인지 모르겠지만 윤리위에 회부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유신 때보다 훨씬 더한 독재국가에 살고 있다. 유신 때보다 더한 독재국가래요? 와, 나 유신 때보다 더한 독재국가면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살아는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요? 그죠? 유신 때보다 더한 독재국가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도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김진태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종명 의원 제명하겠다고 했던 그러나 투표가 아직 안 돼서 여전히 남아 계시다는 이종명 의원도 슬그머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난달 14일에 당에서 제명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잠시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던, 별다른 행보가 없었던 이종명 의원이 3월 국회 본회의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사진도 페이스북에 본인의 일정,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사진으로 올리면서 오랜만입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고언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제명 안 당하고 살아있는 자신을 보여주며 이제 제대로 복귀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해요.
가장 제대로 화끈하게 활동 중이신 분은 역시나 이분 최고위원이신 김순례 의원, 자기 방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망언해서 난리가 났는데도 최고위원까지 당선된 것도 참 황당한 노릇인데, 아무튼 그 와중에 최고위원 당선됐으니 더더욱이나 기세가 등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냐 다를까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저는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많은 가시밭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이 저의 힘이고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연일 이렇게 망원 3인방들이 조금씩 국회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망원 징계에 대한 언제 과연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이 지도부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듯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며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가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윤리위원장 공석을 보완하기 위해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다. 뭐가 그렇게 절차가 없다는 둥, 논의를 하고 있다는 둥 하면서 다음 총선까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쩌겠어요. 이 사람들의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루어진 이 지도부의 본질이 5.18 망언을 한 3인방과 거의 마찬가지, 매한가지일 텐데요. 뭘 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국회에서 망언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제발 총선 빨리요. 빨리 총선을 치르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참.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